자, 영어 독해와 작문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2과에 본문 해석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다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에서 이 책을 쓴 저자 선생님이 조금 강조하거나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이렇게 어떤 어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과서 45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중심으로 어법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본문 안에 어떤 내용의 구조나 할 만한 것들을 다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45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어법 3가지가 나와요. 어법 3가지. 어법 3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기서는 선생님이 한 2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이어지지 않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Had PP Adam and had never tasted anything more delicious. 자, had a taste. 요거는 뭐를 이야기하죠? 과거 완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법의 이름도 우리가 조금 기억해 놓는 것들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는 과거 완료를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자, Turkish Delight, it is a type of soft candy made with dried fruit and nuts and often flavored with rose water. 자, 여러분 여기에 이 flavored와 made는 요 and로 이어진 뭔가요? 병렬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made와 flavored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자, 다시요. 뭐를 수식한다고요?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2번째 문장에서는 요것과 요거 2가지 논의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3번째, taste was that of Madeline. 여러분 봅시다. 요거는 맛인데 그 맛은 마들린의 그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것은 뭐겠어요? 앞에 나오는 taste를 받는 것이니까 지시어입니다. 지시 대명사 that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그 내용을 가리키는 말로 제목을 붙여보면요. 요렇게 해줘도 되겠습니다. 비교 대상의 일치. 자, 여러분 요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이제 다루기 위해서 요 3가지, 4가지를 이렇게 화면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과거 완료를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 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시제의 수평성선을 한번 놓고 보면요. 이게 현재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과거겠죠? 과거보다 더 과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대과거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말고도 영어에는 시제가 하나, 둘 더 있죠?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거나 현재에 막 끝났거나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현재 완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과거 완료는 뭐냐? 과거보다 더 과거의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한 시점까지 계속되거나 현재도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현재가 아니라 그 과거 시점까지 되어 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과거 완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have pp는 현재 완료는 have pp를 쓰고요. 그럼 과거 완료는 뭐를 써요? had pp를 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had pp가 나타낼 수 있는 2가지가 과거 완료의 의미와 대과거의 의미인데 사실은 형태는 같고요. 의미도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 과거 완료는요. 이제 과거보다 더 이전의 사실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대과거라고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요. 또 과거 말 그대로
과거의 한 시점까지 그보다 더 과거로부터 이제 어떤 행동이 계속 행동이나 상태가 지속이 되어다가 과거의 한 시점에서 딱 이렇게 완료가 되거나 아니면 이 시점까지 계속되거나 그런 걸 우린 과거 완료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 보세요. Adamant had never tasted anything before delicious. 여러분 요것만 갖고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사건의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왜 과거 완료로 썼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보게 되면 아드먼트가 이제 나니아 세상에 이제 가서 이렇게 그 여왕 그러니까 이게 마왕이죠. 마녀 여왕이죠. 여왕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글의 시점이 전부 다 과거로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만나가지고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지금 마녀가 에드먼트를 갖다가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드먼트 아이가 어리니까 너 뭐 좀 먹고 싶지 않니? 내가 뭐 좀 해줄 테니까 너 나를 위해서 뭘 좀 하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지금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마녀가 말한다가 아니고 마녀가 말했다. 에드먼트가 어떻게 물었다.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시점 자체가 이 사건 자체가 과거에 일어난 시제예요. 그 속에서 에드먼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터키시 딜라이트를 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와, 더 맛있는 거를 먹어보지 못했다. 이 시점, 다시 말하면 이 시점, 과거로부터 그 이전에 그보다 더 맛있는 걸 먹어보지 못했다. 과거보다 더 이전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과거 완료.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의 대과거의 뜻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지키는 거죠. 혹시 시제에 이제 이해가 되나요? 시제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번 2과의 본문을 보면 그 대과거에 해당하는 문장이 몇 문제 더 나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한번 보면 자, 세 번째 본문 중에 세 번째 보면 마들린 이야기 있죠. 마들린 이야기가 있어요. 마들린 이야기도 보면 지금 had cold가 나오고요. I had seen이 나오고요. 또 had dissociated가 나와요. 이게 전부 다 과거 완료로 쓰인 거거든요. 과거 완료로 쓰였는데 그럼 여기서는 또 뭐 비슷하게 해석하면 돼요. 과거에 어떤 이제 요 과거 완료에 일어난 사건하고 이제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그때의 이제 시제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요 문장만 한번 살펴봅시다. The sight of the little Madeline had recalled nothing to my mind before I tasted. 자, 그 풍경, 본 것, 뭘 봤어요? 그 작은 마들린을 보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recalled, 회상시킨 거예요. 아무것도 회상시키지 않았어요. 자, 우리말로 좀 쉽게 번역을 하면 그 마들린, 작은 마들린을 보고도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To my mind, 내 마음에. 뭐 하기 전에는? 내가 그것을 맛보기 전에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테이스트가 뭐예요? 테이스트. 맛보다 자, 아까처럼 한번 그려봅시다. 아까처럼 그려보면 자, 이게 지금 현재고 이게 과거라면 여기에서 지금 맛본 게 지금 과거예요. 과거 tasted.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맛보기 전에는 생각나지 않았다. 맛보기 전이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가 되잖아요. 더 과거. 그러니까 이건 뭘로 나타내야 되겠어요? 그렇죠. had pp로 나타내. 네, 그래서 이게 과거 완료, 대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도록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것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인데 이걸 본문에서 찾고 싶은 학생은 38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이 문장 전체가 굉장히 깁니다. Perhaps because I had so often seen such things 부터 시작해서
in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window까지는 사실은 수식어이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를 조금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요걸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좀 지우면 이 문장의 구조가 눈에 확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Perhaps because I had so often seen such things that 이렇게 되잖아요. 됐나요? 나는 그것을 너무 자주 봐서 이런 말. so that 구문이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had seen. 나는 그것을 너무 자주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Their image. 그 모습이 had dissociated. 여러분 associated는 뭐예요? associate. 무엇을 연관짓다니까요. 요거는 이제 분리시키다는 얘기예요. 서로 연관을 끊어놓다는 얘기예요. 분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따로 분리시켰습니다. 뭐로부터? 그 꼼브레에 있었던 날들. 됐죠? 그러면 뭐 몇 가지만 일단 한번 봐봐요. 여기에서도 여러분 한 사건 앞에 나오는 이 사건, 테이스트하는 그 사건 이전의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had seen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분리시켰다는 것도 이 사건 이전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여기에 전부 다 과거보다 더 과거를 의미한다. 이런 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간단하게 간단한 예문 하나만 들어보기로 해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문장을 한번 여기에 써볼게요. 제가 The train had already left when we got to the station.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had left 됐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그럼 신상에서 한번 봐봐요. We got to the station. 우리가 여기에 도착한 건 언제예요? 도착. 뭐라고 돼 있어요? got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과거예요. 과거. 그러면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떠났다. 떠난 건 언제예요? 과거보다 더 과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과거 완료 쓰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있나요? 별로 없어요. 됐죠? 그러면 과거 완료는 이 정도를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는 병렬 구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병렬 구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이 문장은 아까 45페이지에 나왔던 문장이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여러분 36페이지에 36페이지가 아니고 이 문장은 37페이지에 나옵니다. 3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Turkish Delight is a type of soft candy made with dried fruit and nuts and often flavored with rose water. 자,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Turkish Delight는 한 유형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캔디의 유형이에요. 근데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dried fruit. 이제 말린 과일이나 너츠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종종 flavored. 맛을 낸 거예요. 뭘로 맛을 냈어요? 로즈 워터로 맛을 낸 거예요. 그럼 이 flavored는 여러분 어디를 지금 수식하고 있어요? 이걸 다시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 수식하는 이 말 사이에 뭐가 있나요? and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병렬 구조를 보고 있어요. 병렬 구조. 이게 병렬 구조예요. 다시 한번 요걸 갖다가 이제 좀 줄여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조금 간단하게 한번 구조를 만들어 봐요. 소프트 캔디가 있죠? 소프트 캔디가 있는데 만들어졌고요. 또 뭐 하고 있어요? flavored. 이 구조예요. 이 구조.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중간에 요렇게 오는 똑같은 양쪽에 똑같은 형태가 와야 되는 이런 접속사의 종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가 하면요. 등위 접속사라고 불러요. 등자가 무슨 거 하면 몇 등, 같을 등 이런 말이에요. 또는 같을 등자예요. 같을 위 하면 위치 이런 말. 같은 위치 또는 1위, 2위 할 때의 위거든요. 같은 어떤 위의 어떤 접속사. 다시 말하면 이 접속사를 중심으로 양쪽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저울처럼 양쪽에 평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병렬 구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평행문법이라고 해요. 평행문법. 이게 뭔가 하면 양쪽에 같은 형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뭐가 왔어요? 여기에 분사가 왔으면 여기에도 분사가 오고 여기에 명사가 오면 여기에도 명사가 오고 여기에 절이 오면 여기에도 절이 오고 구가 오면 구가 오고 똑같은 형태가 와야 되는 것 이런 걸 갖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병렬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 화면을 잠깐만 지울게요. 병렬구조의 기본 공식이 뭔가 하면 이것도 일종의 아주 간단한 수학 방정식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를 전개를 할 때 이런 거 있었죠. 여러분 수학 시간에 중학교 이건 뭐예요? ax 플러스 ay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a가 x에도 해당하고 y에도 해당하는 거잖아요. 위에 요걸 한번 괄호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캔디가 지금 a가 되는 거고 made가 x가 되는 거고 and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flavored가 뭐가 되는 거예요?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은 캔디인데 어떤 캔디? 만들어진 캔디. 플레이버 맛을 낸 캔디인데 어떻게 맛이 내어졌어요? 이걸로 맛을 낸 캔디. 다시 말하면 이 made하고 flavored가 똑같은 and로 이어져서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병렬 구조를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병렬 구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는 어법 중에 지금 하는 병렬의 문제와 요거 바로 뒤에 해야 될 명사를 수식하는 문제는요. 모의고사의 어법으로도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병렬 구조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두 이게 말이 안 나오네. 교과서 본문 안에서 다시 조금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내려가 보죠. 여러분 38페이지 펴면 이 문장이 나와요. 38페이지에 보면 Have you ever read a story with a description of a particular food? 자, 어떤 음식, 특별한 음식의 기술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음식인가 하면 made your mouth water. 당신의 입에 침이 돌게 만든 그런 게 있습니까? And at the same time triggered.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여요? 그렇죠? 너의 여기 지금 이게 주관대잖아요.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동사가 나왔네요. 너의 입에 침이 돌게 하고 그리고 and가 나왔네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지금 부사고니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침을 돌게 하고 또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동사고 요건 뭐예요? 등위 접속사. 그것도 이 and라는 걸 중심으로 양쪽에 똑같은 게 온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병렬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들어오시나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형용사가 온다든지 여기에 분사가 나왔는데 뒤에는 동사가 나온다든지 이걸 갖고 이렇게 어느 것과 어느 것이 이어지는지를 잘 해야 돼요. 병렬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해석 문제예요. 해석 못하면 병렬 구조의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39페이지에 이 문장도 한번 봐봐요. The white witch, who is an evil character in the story. 요거는 수식어니까 그냥 없는 걸로 쳐요. 그러면 white witch가 뭐예요? 동사네요. 요게 뭐예요? puts a spell. 그럼 요거는 마법을 건 거예요. 나니아에다가. And the rules. 그리고 뭐예요? 통치하자는 rule over. 통치하는. 그러면 이것도 지금 통치하다는 거예요. 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또 동사와 등위 접속사가 있고 이것도 동사. 이것도 병렬 구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이게 작년 지금 보고 있는 문제는 작년 평가원에서 나왔던 어법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refused가 PP 요 ed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지 그걸 묻는 문제예요. 이게 맞나요? 라고. 근데 보니까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or. 여러분 보통 and나 or이나 but이나 요게 이런 게 제일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예요.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 and or but이 그냥 눈에 기계적으로 보인다 해가지고 반드시 병렬 구조를 이루는 건 아닌데 해석상 병렬 구조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요. 여러분. 그는 take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를요? What's offered? offered 제안하고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 제공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To take anything. 다른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것들.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제공된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offered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왜 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요 둘을 잇는 or이 요 중간에 있으니까 요 offered와 refused 이게 병렬 구조를 잇는 것 아닌가라는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해석을 안 해보면 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거하고 병렬 구조가 된다고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공된 것 또는 거부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요거는 우리는 뭐를 봐야 돼요, 여러분? 글의 문맥과 맥락을 봐야 돼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맞추어서 거부된 게 있는지. 그렇죠? 제공된 것은 있는데 거부된 게 앞뒤에 내용이 없다면 이 내용이 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문 전체에서 묻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이 refused가 맥락상으로는 앞에 나오는 take하고 병렬 구조예요. 그럼 여러분 앞에 조동사가 왔잖아요. 그럼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여기도 동사 원형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병렬 구조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맥락에 맞는 해석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안 돼요.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비슷한 문제 한번 볼까요? 지금 3학년 수업하는 중에 수능 특강의 문제를 보니까 여러분 아래와 같은 이런 문제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문제 가지고 이 use에다가 왜 줄 거라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잠시만요. 종 치는데요. 우리도 맞춰야 되나? 잠시만요. 자,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하면 만나는, 가다가 마주치는 아이들. 푸에르토리코의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는 아이들이 어디에서? 시세임 스트리트. 이거는 여러분 TV 프로그램 이름이거든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을 만나는 이 아이들은 아마도 배울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후부터 이 children이 뭐예요? children이 이 문장이 주어거든요. 이게 주어예요. may learn이 뭐겠어요? 이게 조동사고 learn이 동사가 되겠죠. 그럼 이 후부터 street까지는 뭐가 되나? 그냥 수식어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상 우리가 조금 쉽게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없애봅시다. 없애면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이제 표시를 봅시다. 여기에 주어죠. may learn. 여기에 뭐가 되나요? 동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이들은요, 아마 배울지도 모릅니다. that 이하를. 그럼 대절 전체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들과의 상호작용. 아까 프레톨고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호작용은 항상 cordial, cordial,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뜻인가 하면요.
아주 화기애애하다는 이야기예요. 화기애매하다가 아니고 화기애애하다. 화기애애합니다. 자, 화기애애하다. 그들과의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게 아주 뭐죠? 아주 화기애애하다는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use. 여러분, 여기에 use가 오면 앞에 뭐하고 지금 그걸 이룰까요? 앞에 뭐하고 이룰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뭐하고 이뤄요? 어디하고 지금 병렬 구조를 이루는가? 지금 병렬 구조 문제니까요. 여러분, 이게 해석상 앞에 learn과 병렬 구조를 이룰까요? a와 병렬 구조를 이룰까요? 물론 어느 것하고 병렬 구조를 이룬다 하더라도 동사의 여기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는 같을 수밖에 없겠지만 한번 맞춰보세요. 그들과의 상호작용이 애매하다는 것을 배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interaction, 그 상호작용이 사용합니다. 이렇게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 use는 뭐하고 요거하고 지금 같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법은 지금 어법상 틀린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3번 이게 답이 아닌 거죠. 병렬 구조를 묻는 문제들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병렬 구조의 핵심은 뭐다? 그렇지. 해석이다. 무슨 해석이다? 맥락에 맞춘 해석이다. 해석이 되지 않으면 병렬 구조의 문제들은 맞추기 어렵습니다. 오늘 하는 어법 중에 이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선생님은 이걸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 본문 안에서도 이걸 다루는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분사 구문의 분사라는 말과 수식하는 분사로서의 분사는 서로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그럼 분사 구문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루고요. 오늘 분사 구문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 너무 길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분사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현재 분사에서 ing 형태가 있고 과거 분사에서 pp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ng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ing는 진행의 의미나 또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요. pp는 수동의 의미를 가집니다.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분사의 형태를 묻는 문제들이 수월찮게 등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아까 읽었던 이 문장을 잠깐만 봐봐요. 여러분, 아까 병렬 구조에서 했던 이 made와 flavored의 구조를 잠깐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런 분사가 여러분, 지금 뭘 한다고요?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surprising news. 이게 무슨 뜻이에요? 놀라운 뉴스죠.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놀라게 하는 뉴스예요. 뉴스 지가 놀라는 게 아니잖아요. 뉴스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surprise가 갖고 있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놀라다가 아니고 원래의 뜻은 놀라게 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게 하는 뉴스예요. 놀라게 하는 뉴스. 분사가 명사를 갖다가 지금 수식하죠. 어디에서 수식해요? 명사 앞에서 수식해요. 앞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건 지금 명사 뒤에서 수식하고 있거든요. 큰 차이점은 없어요. 앞에서 수식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요것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수식하는 거고, 뒤에서 수식할 때에는 이 수식하는 구문이 이만큼 길기 때문에 뒤로 갖다 놓은 거, 그 정도의 이유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 이게 ing가 돼야 되느냐, pp가 되느냐, 거기에 집중하고 여러분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관계를 따지고 해석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 candy와 made만 봅시다. 지금 만들어진 캔디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명사 뒤에서 분사가 명사 뒤에서 수식할 때는 요 사이에 어떤 말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가 하면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지금 우리는 생략되어 있다고 봐요. 그럼 여러분 요건 뭐예요? which로 받아주면 되겠죠? which 현재형이니까 is. candy는 candy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candy인데 which is mad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대명사에서 다룰 때 여러분 배웠었겠지만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두 개를 함께는 생략할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갖다가 생략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candy와 maked만 남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근데 flavored도 아까 candy를 갖다가 수식하는 말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candy와 flavored 이 사이에도 그러면 동일하게 뭐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which is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낸 candy. 그럼 여러분 왜 ed가 올까요? 왜 pp가 올까요? 여러분 candy가 만들진 않잖아요.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캔디 지가 지 혼자 일러가지고 설탕 섞고 이래가지고 지가 캔디가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가 와가지고 지가 지 맛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맛을 내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캔디라는 것은 당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pp가 되는 거예요. 캔디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캔디를 만드는 거니까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 두 개 수식 받는 것과 수식하는 걸 갖다가 하나의 의미상의 주술관계, 의미상의 주술관계로 해석해서 뭐가로 해석이 되면 일반적으로 ing, 뭐를로 해석이 되면 pp 이런 식으로 될 때가 많습니다. 됐죠?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문장 또 보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36페이지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There appeared. 나타났네요. 여러분 설명했을 겁니다. there이 앞에 오면 주어가 뒤에 온다는 거 설명했을 겁니다. 자, 이 동그란 상자가 나타났어요. 어떤 상자예요? 묶여진 상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박스는 묶여 있을까요? 박스 지가 묶을까요? 묶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pp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다른 문장 한번 또 내려가 봅시다. 여러분 39페이지에 보면 또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자, 마들린은 typical dessert예요. 아주 전형적인 하나의 후식인데 보통 즐기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commonly는 부사예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enjoyed가 지금 뭘 수식해요? 디저트를 수식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갖다가 아까 수식 받는 것과 수식하는 것 사이에는 의미상의 주술관계가 성립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디저트가 즐기는 거예요? 디저트를 즐기는 거예요? 디저트를로 해석이 됐네요. 그러니까 pp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게 pp가 많아요. 됐죠? 오케이 말이?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그러면 그냥 을을 따지지 말고 디저트는 즐김을 당하는 거예요. 디저트 지가 즐기는 거예요. 당하는 거니까. 그렇죠?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pp인 거예요. 그래서 수동의 의미인 거죠. 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거는 41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lucky day. 그렇죠? 이 lucky day. 운수 좋은 날. 현진건의 이제 단편 소설이죠.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배웠던, 국어 시간에 배웠던 작품입니다. A short story. 이건 두 개 동격이네요. written. 이건 뭐예요? 수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단편 소설인데 어떤 단편 소설? 쓰여진. 스토리가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자, 봅시다. 이것도 스토리를 써요. 스토리가 써요. 를이잖아요. 를. 똑같은 거죠. 그래서 written, pp.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이게 ing냐, pp냐 이런 질문들이 종종 빈번하게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뭐예요? 요것도 robbing 뭔가요? 이것도 분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robbing은 그냥 분사라고 하지 않고 robbing his face against his dead wives. 요 문장 이 구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이 구 전체를 갖다가 우리는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이라고 불러요. 분사구문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분사구문은요. 부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요.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있었으면 그러면 주절이 있어요. 주절. 주절에 주어 동사가 또 있거든요. 이거는 주절이에요. 주절.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분사구문을 만들 때는요. 접속사를 난리 주고 이 주어가 같을 때 주어 난리 주고 동사 뒤에다가 ing 붙여주는 것. 요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분사구문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원래 안에는 접속사와 주어와 동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rubbing his face against his dead wife's 죽은 아내의 얼굴을 부비면서 김첨지는 뭐뭐 하면서니까 as 정도의 접속사와 주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될까요? rob 이게 지금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as Kim rob 그럼 여기에 현재형이니까 es가 붙겠네요. s가 붙겠네요. 요게 줄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사구문은 앞에 나왔던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하고는 성질이 달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 문장도 여러분 41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한 2, 3년 전에, 3년 전쯤에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요. 한번 봅시다. described냐, describing이냐,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이 문장 전체를 쌤이 읽지는 않을게요. 필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해석해 보시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whether,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 쌤 몽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네요. 기다려야겠어 미안합니다. 금방 말했는 것처럼 여러분 앞부분에 이 부분들 여기 many부터 요 distinguish까지는 여러분 쌤이 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요 whether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요거는 여러분 우린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접속사는요 기본적인 개념이 수업 시간이면 더 좋겠는데 접속사는요 반드시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요. 주어 동사가 없는데 그걸 접속사라고 부르는 일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이걸 풀 수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 하나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문장의 개념이 커요? 아니면 절의 개념이 커요? 문장이 크죠. 그러면 문장 안에는 절이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절이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 과거에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아재 개그가 하나 있죠. 선생님 왜 문장 안에 절만 들어가냐고 교회는 안 들어가냐고.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절 안에는 반드시 절 하나 안에는 주어 동사가 반드시 하나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개념이 어려운 개념이 아니지만 요걸 갖고 있으면 요렇게 pp냐 아니요 pp 말고요 미안 ed의 형태냐 ing의 형태냐 이 질문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풀 수 있는 1단계 단서가 바로 이거예요. 1단계 단서가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 안에는 주어 동사 한 개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문장 전체 안에는 어떨까요? 문장과 절은 어떻게 달라요? 문장은 말 그대로 마침표가 찍히는 걸 문장이라고 해요. 마침표 하나가 한 문장이에요. 이 안에 마침표가
전까지는 모두가 아무리 주어 동사가 많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절의 개념이지 하나하나가 문장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절이거든요. 그러면 한 문장 안에는 주어가 만약에 여러분 절이 3개 있으면 주어는 몇 개예요? 3개. 동사는 몇 개예요? 3개. 다시 말하면 절의 수와 주어의 수와 동사의 수는 같아야 돼요. 주어가 하나면 동사가 하나고요. 주어가 둘이면 동사가 둘이어야 돼요. 주어가 여기에서 주어의 수를 이야기할 때는 생략되어 있는 수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whether라는 접속사 하나 뒤에는 어떻게 써요? 주어가 하나와 동사와 하나가 있겠죠. 여러분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주어 동사를 한 개 더 넣고 싶어요. 그냥 못 넣어요. 뭐를 추가해야 돼요? 접속사 반드시 추가해야 돼요. 여기서 또 접속사가 하나 더 있으면 반드시 주어 동사가 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공식이 어떻게 될까요? 절의 수는 주어의 수보다 아니요. 주어의 수하고 동사의 수하고 같다 했죠? 이거는 접속사의 수는요. 플러스 1인 거죠. 이해되겠죠? 조리일에 3개 되면 중간에 접속사 1개씩 넣어야 되니까 1개 적잖아요. 요게 공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문장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거는 PP로도 쓸 수 있지만 또 뭘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렇죠. 과거형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동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이다. 그러면 답은 무조건 뭐가 돼요? 여러분 ing 이거는 동사로 쓸 수 있어요? 없거든요. 그럼 동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예요. 동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이게 되면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ed와 ing 중에 ed밖에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게 답이에요. 이런 문제는 그럼 여기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의 태 문제까지 갈 필요도 없이 동사의 위치, 동사의 유무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동사가 필요 없는 자리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분사의 태를 묻는 문제예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동사가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 그건 어떻게 구분하죠? 주어 동사 숫자 세보면 되지. 이게 접속사잖아요. 이 접속사 뒤에 주어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어가 하나 있어요. 일단 이거는 놔두고 is 동사잖아요. 동사 2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동사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예요? 태의 문제가 태의 문제. 그럼 이건 뭐겠어요? 앞에 person, described 뭐예요? 묘사된 사람이에요. describing 묘사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해석상 2개 다 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 봐야 돼요? 여러분 describe는 무엇을 묘사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뒤에 뭐 있어야 돼요? 목적어 있어야 돼요. 능동으로 쓰일 때는 여러분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수동으로 쓰일 때는 목적어 없어요. 여러분. 수동으로 쓸 때는 목적어 없어요.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수업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describing이 들어가려면 여기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기 때문에 여기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만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앞에 이 내용을 갖다가 읽어보면 맥락상 이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